BC주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실내 사적 모임 제한 규정과 관련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인상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마이크 파노스 BC 법무장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느슨해진 주민들의 방역의식을 새롭게 다잡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 미준수자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 $230에서 $57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실내 사적 모임을 가지는 등 주 당국의 시행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파누스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일부 사람들에게는 $230 위반 티켓이 행사에 대한 참석을 제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경찰과 주집행 당국은 위반자들에게 새로운 벌금을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 정부에 따르면 현재 허용되지 않는 행사를 열거나 주최한 사람에 대한 벌금은 $2,300가 그대로 유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나머지 코로나19 위반 조치에도 $230의 벌금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BC주에서는 10명 이하 야외 모임과 50명 이하 야외 종교 집회가 허용 중으로 이에 따른 모임은 벌금 처벌에 포함되지 않지만 야외 모임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하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당 내에서의 사적 모임 역시 계속 금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주립공원에 대한 캠핑장 사전 예약이 지난 3월부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야영지에 대한 예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캐나다 국립공원관리청은 24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6일부터 BC 전역을 포함한 전국 국립공원 및 유적지의 캠프사이트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전역 국립 캠핑장에 대한 사전 예약은 1월부터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오는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캠핑 예약을 원하는 주민들은 올해 5월부터 2022년 3월 중 원하는 날짜에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8시부터 BC주 포트랭리 국립유적지와 포트 로드힐 역사유적지 그리고 걸프 아일랜드 국립공원에 대한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들 세 곳은 BC주 캠핑장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곳들로 접수와 동시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이나 7, 8월 예약의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밴쿠버 아일랜드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공원인 퍼시픽 림 국립공원과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의 제스퍼 국립공원 그리고 밴프 국립공원도 인기 있는 캠핑 명소입니다. 관리청은 퍼시픽 림 국립공원에 대한 예약은 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의 제스퍼 국립공원은 9일 오전 8시 그리고 밴프 국립공원은 12일 오전 8시에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버나비 공원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사체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포함 일당 2명을 체포했습니다. RCMP 살인사건 전담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새벽 버나비 그린트리 빌리지 파크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사체는 뉴웨스트민스터에 거주하던 49세의 여성 마세셀리아 로레토 씨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용의자인 21세의 카를로 토비아스와 15세 미성년자 1명을 1급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대 용의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8일 오전 2시쯤 BCIT 버나비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그린트리 빌리지 파크 내 덤불 속에서 불에 탄 사체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IHIT의 조사에 따르면 로레토 씨는 숨진 채 발견된 전날 밤 뉴웨스트민스터 자택에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버나비 공원에 유기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레토 씨는 최근 필리핀에서 캐나다에 이민 온 후 밴쿠버의 한 식료품점에서 일해오고 있었으며 필리핀인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HIT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갱단이나 마약과 관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2명의 용의자 일당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며 이들의 정확한 관계는 미성년 용의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난 1년간 BC 내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능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BC 검시소는 올 2월 BC주의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55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과 2월의 BC주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는 329명을 기록해 지난 2017년에 기록한 1월과 2월 최대 사망자 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불법 약물 비상사태의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BC 내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불법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만 해도 월별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2019년 3월 116명이 사망한 이후 11개월 연속 100명을 넘지 않았으나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81명과 75명에 그쳤던 사망자 수는 3월에 114명으로 뛰더니 그 이후 12개월에 걸쳐 매달 100명 이상의 BC 주민이 약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올 2월까지 지난 1년간 BC주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 수는 1,897명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 1,441명을 능가하는 상황입니다. 즉 팬데믹 이후 매일 5명이 넘는 BC 주민이 불법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셈입니다.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여러 제재로 인해 약물 복용자는 고립된 곳에서 혼자 약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건강 악화에 약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건 역시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가 급증한 큰 이유입니다.